이야기 시작 전 인물의 이름 또는 상호명은 전부 가명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각설하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무한참사 생존자님의 사연입니다. 동전 던지기로 무한참사의 곡물로 바쳐질 뻔했던 귀신의 거짓말. 이것은 저에게 일어난 실화입니다. 먼저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 무한참사로 이승을 달리한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싶습니다. 저는 투페이스라는 코인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아직 미혼이라 배우자를 찾기 위해 이 글을 씁니다. 투페이스는 동전을 던져 운명을 결정하는 DC 코믹스의 빌런 검사의 이름입니다. 코인을 투페이스라고 명명한 이유는 제가 동전을 던져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옛 민담에도 조선 왕조가 도읍지를 정할 때 엽전 던지기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운 좋게도 무안국제공항에 추락한 비행기에 타지 않아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인생은 뻘스와 데스 사이에 초이스라는 말이 있듯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집과 자동차, 투자, 결혼 등을 선택하며 과거의 선택에 대해 미래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오늘날의 세상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사람은 살고 잘못된 선택을 한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전세 사기, 코인 사기 등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선택지 속에서 우리들은 의사결정 장애에 빠져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구하게 됩니다. 법적인 선택의 경우 변호사와 상담할 수 있지만 어떤 선택은 무속인에게 가서 신점을 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우리에게 주는 조언이 사기칠은 거짓말인지 아닌지도 우리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들리겠지만 저는 운명의 많은 선택 앞에서 동전을 던졌습니다. 제가 동전 던지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하는 동전 던지기가 어떤 무속인들의 신점보다 더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수 없겠지만 저는 동전 던지기에 귀신을 초대하기 때문에 10번 신점을 보면 10번 모두 맞습니다. 제가 동전을 던질 때 귀신이 그렇다라면 앞면이, 그렇지 않다면 뒷면이 보이게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항상 귀신을 초대하여 동전 던지기를 할 때 미리 귀신에게 보상을 약속합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교회에 바치는 11조처럼 저는 불교 신자인 어머니를 통해 절에 공물을 바쳤습니다. 특히 신점이 중요할수록 귀신에게 더 많은 보상을 약속합니다. 때때로 귀신은 제가 약속한 보상이 신점의 값어치보다 적다고 생각하면 동전 던지기에 나타나지 않기도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잡신을 숭배한다고 지적했지만 저는 개의치 않고 귀신에게 모든 선택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했습니다. 30대 초반에 저는 가상화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인 투자 실력은 형편없었지만 동전 던지기로 돈과 명예를 얻었습니다. 30대 후반에 투페이스 코인 회사를 설립했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는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대표이사가 된 후 매일 대표이사 사무실에 귀신을 불러 동전 던지기를 했습니다. 코인 투자의 위험이 점점 더 높아지면서 귀신을 점점 더 자주 초대해야 했고 바쳐야 하는 보상도 점점 더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대표이사 사무실에서 끊임없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 기괴하다고 말했지만 신경 쓸 새도 없이 던졌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를 방문하셨는데 짤랑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동전 던지기를 그만두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원들의 생계와 투자자들의 수익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동전 던지기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게 동전 던지기를 멈추는 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때 제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저는 투페이스 스캠 코인 논란과 관련된 사기 혐의로 생애 처음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고 수감되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풀려난 저는 어찌 해야 할지 물었지만 전 재산을 다 걸어도 귀신은 동전 던지기에 오지 않았습니다. 귀신은 이번 신점이 재산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더 큰 보상을 약속해야 했습니다. 검찰의 징역형 구형이라는 절박한 운명에서 저는 귀신에게 목숨을 걸었고 그제서야 귀신은 저를 방문했습니다. 동전 던지기대로 투페이스 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했고 결국 저는 4년간의 재판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귀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목숨을 공물로 바치기 위해 자살하지는 않았습니다. 철저히 이해타산적인 귀신의 모습에 신물이 났기 때문입니다. 한편 재판 중 어머니가 심적 고통으로 돌아가시고 사실상 고아가 된 저는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40대 초반의 늦은 나이에 국제 결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태국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방콕으로 떠나기 전날 돌아가신 어머니가 나타나서 비행기를 타면 죽는다고 울부짖는 꿈을 꾸었습니다. 저는 고민에 빠졌고 동전을 던져 비행기를 탈지 말지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번 귀신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방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일단 초대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저는 향을 피우고 동전과 그릇을 향연기로 소독한 다음 귀신을 정중하게 부르는 주문을 외웠습니다. 코인의 원조, 나의 엽전 귀신님, 엽전 던지기에 와주세요.
즉시 피어오르는 향연기가 탁해지며 인기척을 느꼈는데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뜻밖의 귀신의 방문에 조금 의아했지만 저는 눈을 감고 동전을 그릇에 던지며 귀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인의 원조, 나의 엽전 귀신님. 비행기를 타면 죽나요? 동전이 굴러가는 소리가 멈추고 눈을 떴을 때 귀신은 아니오라는 대답으로 뒷면이 보이도록 동전을 놓았습니다. 귀신은 어머니의 경고와 정반대의 대답을 했지만 저는 어머니를 더 믿었기 때문에 귀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인의 원조, 나의 엽전 귀신님. 귀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나요? 귀신은 동전의 앞면을 보여주며 그렇다고 했지만 의심이 심기를 거스른 듯이 향연기가 묘하게 하릉거렸습니다. 거짓말쟁이를 찾는 마피아 게임처럼 어떤 육감적 의심을 품은 저는 귀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인의 원조, 나의 엽전 귀신님. 지금 거짓말하고 있나요? 동전을 던지려는 순간 창문을 닫은 방에서 갑자기 강한 한기가 불었고 귀신은 향을 끄고 떠났습니다. 저는 무안국제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어머니를 따를지 귀신을 따를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 말씀대로 비행기를 타지 않았고 처음으로 귀신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항에서 마중 나온 브로커에게 신부 일행이 한국에 올 수 없는지 물어봤고 그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약 일주일 후 제가 타기로 했던 비행기가 추락했고 신부가 약혼을 파기했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었지만 저는 귀신도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귀신은 아마도 약속된 보상을 받기 위해 무한 참사에서 제가 곡물로 바쳐지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비록 저는 동전 던지기에 거짓에 속아 목숨을 잃을 뻔했지만 귀신에 대한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30년 안에 노후자산이 바닥난다는 말이 있는데 저에게는 여전히 해야 할 선택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라도 또 다른 신부를 찾아서 목숨과 맞바꿀 수만 있다면 귀신과의 약속을 지키고 다시금 떡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